새 신령이 보살핀 김유신. 김유신은 신라 제26대 임금인 진평왕 17년에 각간 벼슬을 하던 서예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유신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서 등에 북두칠성 무늬가 있었대요. 그래서일까요? 유신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감했던 유신은 18살에 화랑이 되었어요. 유신은 많은 낭도를 거느렸어요. 낭도 가운데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석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정한 성격 때문에 모두와 잘 지냈죠. 어느 날 유신과 하랑들이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백석은 유신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먼저 고구려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고 계획을 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구나. 유신과 백석은 함께 고구려로 향했어요. 그날 밤 유신과 백석은 어느 고갯마루에 이르렀어요. 유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바위에 걸터 앉았지요. 그때 여자 2명이 나타났어요. 이 늦은 밤에 웬 여자들이? 유신이 놀란 듯 바라보니 한 여자가 나직히 말했어요. 저희도 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인데 좀 쉴까 합니다. 여자들은 유신 앞에 가만히 앉았다가 유신이 일어서자 따라 나섰죠. 여자들은 유신과 백석 뒤를 따라 왔답니다. 여자들은 고갯마루도 따라오고 오솔길도 따라오고 산길도 따라왔어요. 유신과 백석이 고라천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자 여자들도 멈추었어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쉬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3명의 여자는 유신과 백석 옆에 앉아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이것 좀 드세요. 유신과 백석은 여자들과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는 지금 고구려를 살피러 가는 길입니다. 유신의 말에 여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백석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한 여자가 말했어요. 백석을 두고 우리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시지요? 꼭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일어나 숲으로 들어갔어요. 유신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유신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여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신들이 유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림과 혈례와 고라 이 3곳을 지키는 신라의 호국신이다. 그대는 지금 고구려 사람에게 속아 죽을 곳으로 가는 것임을 알라. 그리고 나서 호국신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호국신들이여 감사합니다. 유신은 마음을 가다듬고 숲으로 나왔어요.
유신을 본 백석이 달려왔어요. 어딜 다녀오십니까? 여인들이 먼저 간다기에 배웅해 주고 왔네. 유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유신은 일어나며 무릎을 쳤답니다. 아차! 내가 아주 중요한 문서를 두고 왔구나. 빨리 돌아가 가져와야겠다. 유신은 백석을 앞세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씨는 백석을 꽁꽁 묶었어요. 네 이놈! 나는 너가 고구려의 첩자임을 알고 있다. 노려보는 유신의 눈빛에 백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공을 깨어오라는 명을 받고 신라로 온 것이지요. 한나 하랑인 나를? 유씨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고구려에서 왜 나를 깨어오라고 한 것이냐? 공은 고구려 점쟁이인 추남이 한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을 연 백색은 추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고구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고구려 북경 지역에 있는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지요. 물은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것이었어요. 왕은 이상하게 여기고 추남을 불렀어요. 추남은 당시 고구려에서 가장 뛰어난 점쟁이였지요. 무슨 까닭으로 물이 거꾸로 흐르는지 점을 쳐 보아라. 점을 치던 추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서 정계를 말해 보아라. 왕이 재촉하자 추남은 왕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항우 마마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그러자 왕은 항우에게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시오. 무슨 일을 저질렀소?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나를 욕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일로 시험해 보십시오. 항우는 너무나 억울한 듯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왕은 추남의 정계를 무조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후 말대로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왕은 추남에게 물었어요. 만약 너가 이것을 마친다면 너의 정계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틀린다면 왕후를 욕보인 죄로 큰 벌을 내리겠다. 왕은 은밀히 신하들에게 쥐 한 마리를 갯짝에 넣으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갯짝을 들고 오자 왕이 말했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추남은 갯짝을 바라보았어요. 틀림없이 쥐가 들어있습니다. 추남의 말에 왕이 딱 감탄하려던 찰나 추남이 말을 이었어요. 그 수는 8마리입니다. 왕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엉터리 같으니 당장 너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러자 추남이 왕을 노려보며 맹세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죽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장군이 되리라.
추남의 목을 벤 뒤 왕은 괴짝을 열었어요. 괴짝 속에는 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쥐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한 마리, 두 마리, 모두 7마리를 낳았죠. 추남의 정계대로 쥐는 8마리였던 거예요.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왕도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그날 밤 왕은 꿈을 꾸었어요. 추남이 신라 각간인 서연의 아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지요. 이게 무슨 꿈인 것 같소? 왕이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추남이 서연의 아들로 태어나려나 봅니다. 죽을 때 했던 명세를 아마도 이루려나 봅니다. 왕과 신하들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신라로 보낸 거예요. 서연의 아들인 유신을 없애려고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유신은 곧 백석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새 호국신에게 제사를 올렸지요. 유신은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했어요. 호국신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새 호국신이 호련히 나타났어요. 호국신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유신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뒤 유신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이 되었어요. 유신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신라 군대를 이끌었어요. 그리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답니다. 신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김유신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신라 제54대 임금인 경명왕은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높여주었답니다. 김유신을 신라의 왕처럼 떠받든 거예요. 삼국유사에 담긴 김유신 이야기.